단 한 발의 미사일이 4년에 걸쳐 쌓아온 호황을 통째로 박살냈습니다. 지난 3월 카타르의 LNG 생산기지가 이란 미사일에 타격을 당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던 LNG 공급이 한순간에 묶였고 LNG 운반선들의 일정까지 줄줄이 밀리기 시작한 상황. 한국조선소가 4년 넘게 준비했던 LNG 운반선 건조마저 물거품이 되었다는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이 뒤집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기회가 생긴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해협 통행이 확보될 경우 한 달 안에 가동률을 절반, 2달 안에는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은 바로 카타르가 한국에게 최우선 LNG 공급할 것이며 LNG 운반선 건조 일정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무너질 뻔했던 일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마냥 안심하긴 이릅니다. 같은 날 6월 16일 일본은행이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기준금리 1.0% 인상을 발표하면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현재 저는 당분간 시장은 더 큰 변동성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변동성에서 수익을 내려면 무조건 조선주 테마를 꽉 쥐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구독자분들이 느낄 우려도 분명합니다. 조선주 3대장은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올해 1분기 합산 실적이 사상 최고치였다는 것도, 수주잔고가 몇 년치씩 쌓였다는 것도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니까요. 그러나 영상 뒤에서 다뤄질 내용을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쉽게 일반적인 배 한 척을 건조한다고 그게 곧바로 LNG 운반선이 될 수 있을까요? 가스를 새지 않게 가두는 시스템과 연료와 사람이 머물 공간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춰야만 비로소 한 척의 LNG선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 단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재들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저는 조선주가 아닌 그 조선주 자재를 다루는 수혜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보시죠. 2020년부터 카타르가 발주한 LNG 운반선 128척 가운데 98척을 한국이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LNG 수출 확대까지 겹치면서 2035년까지 미국발 LNG선만 400척 넘게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국내 조선소는 이미 2029년까지 일정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조선업 발주가 이렇게 쏟아진다면 확실한 수혜는 조선소가 아니라 그 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자재 쪽에서 먼저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하나, LNG 운반선의 가스를 책임질 기업. 둘째, LNG 운반선의 엔진을 책임질 기업. 셋째, LNG 운반선의 구조물을 책임질 기업. 이 3가지를 통해 제가 왜 LNG 운반선이 가져올 폭등의 수혜로 조선주가 아닌 기자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혜를 국내 기업들 중 어느 기업이 받게 될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첫 번째 기업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들어가는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LNG는 영하 163도까지 식혀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액체 상태로 실어 나릅니다. 이 차가운 액체가 선체 강철에 직접 닿으면 배가 깨집니다. 그래서 가스와 강철 사이에 특수 단열재를 빈틈없이 둘러쳐야 하는데 그게 바로 본행제입니다. 이 회사가 시장에서 잘 안 보였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단열재 만드는 소재 기업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LNG 선이 한 척 늘어날 때마다 수백억 원어치의 본행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배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만 배가 늘어나는 국면에선 일감이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잡히는 쪽에 서 있는 셈이죠.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조선 3사가 따낸 LNG선 본행제 물량의 약 60%를 이 회사가 받아갑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만 2조 원을 넘었고 이건 한 해 매출의 3년치를 훌쩍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미 2029년에 인도될 배에 들어갈 본행제까지 상당 부분 계약이 끝나 있다는 의미죠. 증권가가 보는 올해 매출은 8천억 원 안팎, 영업이익은 900억 원대 후반까지 거론됩니다. 매출의 90%가 이 본행제 한 사업에서 나오니 LNG 선 사이클에 가장 순도 높게 올라타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회사는 LNG에만 머무르지 않고 암모니아 연료 탱크와 탄소 포집 설비 같은 무탄소 영역으로 본행 기술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LNG 호황 넘어 다음 친환경 연료 시대까지 같은 단열 기술로 이어가려는 그림인 거죠. 다만 냉정하게 짚을 변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일감은 결국 카타르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인도 일정에 묶여 있습니다. 종전 국면이 다시 틀어져 인도가 한 번 더 밀리면 본행제 매출이 잡히는 시점도 함께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할 건 쌓아둔 수주 잔고가 얼마나 끊김없이 분기 실적으로 넘어오느냐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화엔진입니다. 선박용 대형 엔진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짓는다고 해서 모든 조선소가 엔진까지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도 중국 조선소 상당수도 엔진은 따로 사다 얹습니다. 그 심장을 만들 줄 아는 곳이 그만큼 제한돼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LNG선과 친환경 선박이 늘면서 엔진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름만 떼는 엔진이 아니라 LNG와 기름을 함께 쓰는 이중연료 엔진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화엔진은 신규 수주의 약 90%가 이 이중연료 엔진입니다. 올해 수주 목표는 1조 7천억 원대로 지난해 세운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4조 원을 넘겼고요. 올해 9월에는 창원에 새 생산 설비가 완공됩니다. 엔진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2024년 대비 35% 가까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주문을 물리적으로 더 받아낼 수 있는 체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지점이 그대로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엔진이 돈이 든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면서 증설 경쟁에 불이 붙었고 2026년 이후엔 엔진이 오히려 남아돌 수 있다는 공급 과잉 경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엔진에서 확인할 건 수주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증설한 공장이 채워질 만큼 이중연료 엔진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느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사는 세진중공업입니다. 데크하우스와 연료탱크 같은 대형 조선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데크하우스는 선원들이 머무는 선박 위 주거 구조물이고 연료탱크는 말 그대로 배가 쓸 연료를 담아두는 통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부품이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는 한국 조선 3사 모두에 이런 초대형 구조물을 납품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 조선소의 일감에만 매달리지 않고 조선업 전체가 바쁠수록 세 곳에서 동시에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한 겹이 더 얹힙니다. 원래 이 회사는 LPG 선탱크가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LNG 추진선 연료탱크, LNG를 배에 채워 넣는 벙커링 선탱크,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실어 나르는 탱크까지 제품군을 넓히고 있습니다. 배가 LNG와 친환경 연료로 갈아탈수록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이 회사의 일감도 함께 두꺼워지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 회사에도 확인할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 구조물 사업은 결국 조선소가 주는 단가와 발주 물량에 좌우됩니다. 조선 업황이 한 박자 쉬어가면 가장 먼저 물량 조절에 영향을 받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할 건 LPG에서 LNG로 넘어가는 신사업 탱크 매출이 전체 실적에서 얼마나 빠르게 비중을 키워가느냐입니다. 참고로 이 조선 사이클엔 LNG라는 상선축 말고 방산이라는 또 하나의 붉은 줄기가 있습니다. 6월 말이면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가려지는데 여기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오늘의 본줄기인 LNG 기자재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라 오늘은 상선 LNG 쪽 흐름에 무게를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조선기자재 테마의 주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역사상 가장 싼 초강력 바닥 매수 구간입니다. 앞으로 미친 듯이 수직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호황이 확정된 업황이라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눈 감고 사면 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수십 개의 종목들 중에서도 이 모든 시대적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가장 다이렉트로 흡수하며 주가가 10배고로 폭발할 진짜 대장주는 철저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완벽하게 뒤바꿔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절대 대장 대박 종목을 준비해놨습니다. 이 대박 종목은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이 기업하고 무릎을 칠 만큼 매섭게 성장하는 유망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저점 바닥 구간이나 다름없는 현재 가격에서 메이저 기관과 외국인 거대 자본들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지분을 쓸어 담으며 폭풍 매집을 끝마친 지금 당장
폭발적인 종목입니다. 제 개인적이고 확고한 분석으로는 2026년 올해 증시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할 단 하나의 대장주라고 100%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이 기업 정보와 진입 타점, 목표 주가를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나갑니다. 다음 중 조선 기자재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8번 한화엔진, 9번 김두한, 10번 구마적, 11번 시라소니.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화두는 미사일 한 발에 흔들렸던 LNG선 호황이었습니다. 그 호황이 종전 국면과 카타르의 생산 재개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 거기서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정작 누가 LNG선으로 완성시키느냐로 한 칸 더 들어가면 자금의 시선은 조선 3대장을 지나 그 배안을 채우는 기자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GPU 넘어 HBM이 그랬고 로켓 넘어 위성 부품이 그랬던 것과 같은 열의 이동이죠. 그 완성의 공정을 3단계로 나눠 짚어드렸습니다. 영하 163도의 가스를 가두는 본행제의 동성화 인텍, 확인할 건 쌓아둔 수주 잔고가 얼마나 끊김없이 분기 실적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그 배를 밀고 나갈 친환경 심장의 한화 엔진, 확인할 건 증설한 공장을 채울 만큼 이중연료 엔진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느냐입니다. 연료를 담고 선원을 품는 구조물의 세진중공업, 확인할 건 LPG에서 LNG로 넘어가는 신사업 탱크가 실적에서 얼마나 빠르게 비중을 키워가느냐입니다. 물론 무거운 변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종전 합의가 다시 틀어지면 카타르의 인도 일정도, 기자재 발주도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캐리 청산 경계, 여기에 한국은행마저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트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국면입니다. 세 회사 모두 조선소의 일감에 연동돼 있어 업황이 한 분기만 쉬어가도 실적이 함께 출렁이는 구조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보는 건 확정된 실적이 아니라 병목이 조선소에서 기자재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조선 3대장의 주가를 바라볼 때 큰 자금은 이미 그 배를 LNG선으로 완성시키는 손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방향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